시어머니는 그날도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의 집으로 들어왔다. 몇 달 전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손을 내밀던 순간이 떠올랐다. 500만 원. 며느리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통장을 탈탈 털고 남편 몰래 비상금까지 긁어모아 간신히 마련한 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어쩌면 시어머니의 체면 때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시댁에서 잘 보이고 싶다는 얄팍한 마음도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약속했던 6달은 이미 지나 있었다. 처음엔 이해했다. 사정이 있겠거니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상황도 점점 힘들어졌다. 월세, 생활비, 아이 학원비까지 통장은 텅 비어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늘 제자리였다. 며느리는 몇 번이고 마음속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말을 꺼냈다. 어머님, 돈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저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렴. 나도 너무 힘들다. 지금 너 말고도 다른 곳에서 돈을 많이 빌렸어. 그 말은 며느리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 있었다니. 그럼 자신이 준 돈은 어디에 쓰였던 걸까? 빚더미 속으로 흘러들어간 건 아닐까? 불안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머님, 저도 아이 키우고 살림 꾸려가느라 빠듯합니다. 정말 더는 버티기 힘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애써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너한테까지 짐을 지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네. 조금만 더 믿어주겠니? 그 웃음은 억지였고 며느리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렸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멀게만 느껴졌다.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이 곧 자기 가족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라면 과연 어디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 며느리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돈을 갚으라는 말을 더 세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아이가 학원비가 밀려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나? 결국 며느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돈을 빌렸다고? 500만 원이나? 응. 나도 처음엔 말 못했어. 혹시 우리 관계에 금가면 어쩌나 싶어서 그런데 이제 정말 한계야.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분노와 답답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더는 당신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며느리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데 마음은 어둡기만 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돈을 둘러싼 약속과 신뢰, 그리고 가족 간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며느리는 조용히 다짐했다. 다시는 억지로 웃으며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돈이야 언젠가 다시 모으면 되지만 무너진 자존심과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 다짐은 며느리를 조금은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가족 안에서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며느리의 집안은 원래 넉넉했다. 부모님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었고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돈 걱정은 남의 일이었다. 넓은 아파트, 외제차, 여유 있는 저축까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 남편 역시 대기업 과장이었고 연봉도 또래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매년 인센티브까지 챙기면 억대 연봉자 대열에 오를 정도였다. 하지만 화려한 삶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이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였다.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소한 재미 삼아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전 재산을 건 도박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주가는 오를 때마다 자신감이 붙었고 코인 시세가 폭등할 때는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때 며느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 저축도 많지 않은데. 걱정하지 마. 나는 분석 다 해놨어. 곧 2배, 3배로 불어날 거야. 그럼 우리도 일찍 은퇴할 수 있어. 남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며느리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행은 순식간이었다. 한순간 폭락장이 닥치면서 그동안 불려놓은 수익은 물거품이 되었고 심지어 원금까지 까먹었다. 코인은 더 심각했다. 밤사이 가격이 반토막이 나버리면서 회수할 길조차 없었다. 그 결과 그 많던 예금 통장은 텅 비어버렸고 카드값은 연체되기 시작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긴축 모드로 들어갔다. 외식은커녕 아이 학원비조차 부담스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무겁게 꺼낸 말은 며느리의 숨을 막았다. 얘야,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됐다.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6달 안에 꼭 갚을게. 그 순간 며느리는 갈등했다. 자기 집안도 풍족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사정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결국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 억지로 마련해드렸다. 그러나 약속했던 6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돈을 갚지 못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렴. 나도 너무 힘들다. 지금 너 말고도 다른 곳에서 돈을 많이 빌렸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남편 때문에 이미 삶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마저 버팀목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것이다. 밤마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현실. 부유했던 과거는 흔적조차 사라지고 지금은 은행 이자와 카드 연체 문자에 시달리는 나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걸까? 하는 자책이 몰려왔다. 남편은 여전히 괴로움 속에 빠져 있었다. 회사에서는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했지만 집에서는 무력한 가장에 불과했다. 술에 취해 한 번만 반등했으면 다 달라졌을 텐데라는 말을 되뇌는 모습은 며느리의 가슴을 더 찢어놓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도 남편의 말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신뢰였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러나 며느리는 결심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자신과 아이의 삶은 끝없이 무너질 거라고. 더는 남편의 무모한 투자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고 시어머니의 요구도 무조건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지켜야 해. 조용히 중얼거린 그 말은 며느리에게서 예전의 나약함을 지워내고 새로운 결심을 심어주었다. 밤이 깊어갔다. 거실 불빛 아래 앉아있는 며느리의 손은 차가웠다. 며칠째 고민하던 이야기를 오늘은 꺼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넥타이를 대충 벗어던지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한숨과 함께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그는 여전히 주식 차트를 습관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여보.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왜? 남편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주식도 코인도.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 집안 완전히 무너져.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뭘 알아? 지금은 바닥이야. 곧 반등 올 거야. 그때 조금만 버티면 다 회복할 수 있어. 버티다 못해 지금 우리 통장에 남은 게 뭐가 있는데? 학원비도 밀리고 생활비도 모자라. 그리고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어머님께 드린 돈도 아직 못 받았어. 우리만 희생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남편의 얼굴에 순간적인 분노가 스쳤다. 그러나 그 분노는 곧 무력한 체념으로 바뀌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 생각했어.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잘 살게 해주고 싶었다면 지금처럼 만들면 안 됐지. 여보, 나는 돈을 잃은 것보다 당신을 믿을 수 없게 된 게 더 힘들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깊이 박혔다. 그는 차트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멀리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방법을 찾아야 해. 당신 혼자서 이 상황을 수습할 수는 없어.
이제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서야 해. 당신은 투자 중단하고 나는 생활비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아볼게. 어머님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어. 당신이 직접 말씀드려야 해. 남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 가족 지키는 데만 집중할게. 그날 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돈 문제, 빚 문제, 시어머니 문제. 현실은 무거웠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웃는 그 순간 며느리는 오랜만에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 뒤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피곤과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며칠이라도 빨리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늘 조용히 참기만 하던 며느리가 남편을 움직였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곳곳에서 빌린 돈, 늘어나는 이자, 막막한 미래.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자신이 집안을 무너뜨린 것처럼 어머니 역시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오는 길에 그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던 손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나씩 정리하면서.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진짜 가족답게 서로 믿으면서. 그들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그러나 적어도 그날 밤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도 그리고 언젠가 시어머니도 결국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거실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은 따뜻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은 그림자가 있었다. 며느리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 끝에 마음을 정리했다. 500만 원 자신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 돈을 끝까지 붙잡고 시어머니와 불화하는 것보다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날 며느리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다. 돈 문제로 오가던 날카로운 대화들이 그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러왔던 것이다. 저 500만 원은 이제 안 받으려고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그 큰 돈을 그냥 포기하겠다고? 네. 그 돈이 저희 집에도 큰 부담이었지만 더는 이 문제로 어머님과 저 사이가 멀어지는 게 싫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하지만 가족 간의 믿음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처럼 내뱉었다. 아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못 갚을 돈을 빌린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니 고맙구나. 멸시받을까 두려워 움츠러들던 마음이 풀리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느리도 따라 울고 말았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걱정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앞으로는 돈 거래는 안 하는 걸로 해요. 대신 마음만 나누면서 지내요. 그래, 그러자꾸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도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토록 무너져 내리던 집안에 오랜만에 작은 평화가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남편은 요즘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세상은 언제나 냉정했다. 회사 내부에는 감언 소문이 돌고 있었고 언제 자신이 그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두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때라는 것도 알았다. 가족이 자신을 믿고 있기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와 아이의 웃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다.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 가족만큼은 지켜야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며느리 역시 예전과는 달라졌다. 더 이상 과거에 부유했던 생활에 집착하지 않았다. 지금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울타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남편이 함께 있고 시어머니가 곁에 있으며 아이가 웃는 집. 그 모든 것이 500만 원보다, 아니 그 어떤 금전적 가치보다 소중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얘야, 오늘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가져다 줄게. 너 바쁘지? 아니에요, 어머님. 오세요. 저도 어머님 좋아하시는 국 끓여놨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며느리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돈 때문에 어긋나던 사이가 다시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꺼내놓으며 멋쩍게 웃었다. 별건 아니지만 내가 해주고 싶었어. 어머님, 저도 어머님 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작은 밥상이었지만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다. 돈은 잠깐의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가족 간의 믿음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창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만은 환하게 빛났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다. 그깟 돈이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